15년 동안 만성 변비랑 설사를 오갔던 제가, 그리고 병원을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변비 환자들을 보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했던 딱 일주일 만에, 아니 솔직히 30분 만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유산균, 식이섬유, 물 2리터씩 마셔라,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버터 한 스푼에 소금을 한 꼬집 뿌려서 먹는 겁니다. 버터요? 살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변비 관련한 컨텐츠를 올린 뒤로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먹자마자 화장실 갔다, 이런 댓글이 수백 개 넘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핵심 질문 4가지를 모두 다 정리해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 식이섬유가 왜 변비에 효과가 별로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변비가 있다고 하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물 많이 먹어라, 유산균 챙겨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해결이 됐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 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2가지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우리 소화기예요. 첫 번째는 이 위에서 음식물이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보통 위산이 강해야 되는데 위산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이 소화되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덩어리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위산이 과다해서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위염도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건 뒤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간에서 나와야 할 담즙이라는 소화를 도와주는 액체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담즙이라는 건 지방을 분해하고 간에서 해독한 독소 물질들을 잘 담아서 장으로 흘러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장이 굉장히 딱딱하고 연동운동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장 자체가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장은 근육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담즙, 그리고 미네랄, 수분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양배추, 부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의 섬유질은 이 셀룰로스라고 해서 사람에게는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근데 이런 딱딱한 식이섬유 덩어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그대로 내 몸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이미 막힌 도로에 차를 막 더 밀어넣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내시경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변비 환자분들 내시경 사진을 보면 양배추, 부추, 콩나물, 특히 이 씨앗류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하시고 사진을 받아보실 텐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식이섬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딱딱한 식이섬유들이 장이랑 간, 위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분해를 못 시키니까 오래 머물겠죠? 그러면 이 메탄이라는 가스를 만드는데 이 가스는 우리가 더부룩하고 잔변감 있고 배가 딱딱하고 장을 느리게 만드는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유산균은 장 운동을 직접적으로 켜는 기능이 없어요. 물론 장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이 심한 변비 상태에서는 이 유산균들이 장까지 도달도 못하게 됩니다. 길이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에서 발효만 되고 더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배는 더 빵빵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비에 좋다는 샐러드 많이 먹고 식이섬유 먹고 유산균을 먹어도 오히려 더 변비가 악화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바로 결론은 좋은 지방인 이런 버터를 먹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공통된 3가지 특징이 있죠. 음식물이 분해되지도 못하고 담즙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지도 못하고 배출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 소화 라인들의 첫 단추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즙을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담즙이 나오는 걸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런 버터, 좋은 지방들을 잘 먹어주셔야 이 담즙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도 좋은 지방을 먹었을 때 담즙이 잘 나온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방을 먹자마자 이제 담즙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멈춰있던 장 연동운동이 다시 켜지고 가스가 정체됐던 게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 아무리 식이섬유 먹고 유산균 먹고 병원에서 약 먹고 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았던 악성 변비가 먹자마자 화장실 가서 해결이 됐다, 20년 앓던 변비가 풀렸다, 이런 댓글들을 이미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게 막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왜 꼭 버터를 먹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다른 것보다 이 버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소화지방이 담즙을 더 자극을 많이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목초 먹고 자란 깨끗한 소의 버터에서는 부티르산이라는 장 점막을 회복하고 담즙을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버터를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 버터를 드실 때 항상 소금이랑 레몬을 같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산이 부족해지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기 어려우니까 담즙 신호도 비교적 약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산 신호까지 같이 켜주게 되면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냐면 이 깨끗한 버터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 뿌리고 거기에 레몬즙을 한 스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정확한 용량이랑 방법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위산이 많아서 생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위산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내 몸에 위산이 과다하다는데 위산들이 많으니까 음식물을 잘게 잘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위산이 과다하다는데 소화가 안 되는 상태로 항상 더부룩하고 목이 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위산이 부족해지면 음식이 덩어리째로 내려가고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음식물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되니까 발효되고 속쓰리고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속쓰리고 아프니까 이 위산 억제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위산이 부족한 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이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레몬이랑 소금이에요. 왜냐면 이 위산의 재료가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내 몸에 부족하면 음식물이 덩어리로 내려가니까 장이 막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레몬즙은 이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입 안이랑 위에 들어가는 순간 위산을 분비하는,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훨씬 잘 부서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담즙 신호까지 잘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터를 먹을 때 이 레몬이랑 소금을 같이 먹으면 한 10배는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버터만 먹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버터 양을 늘리시고 그리고 레몬즙이랑 소금을 꼭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속이 쓰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소량씩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속이 쓰리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이 매일 먹어야 하나요? 변비약처럼 내성 있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세요. 버터는 이 변비약이랑 다릅니다. 변비약은 자극성 하제예요. 그래서 장신경을 억지로 자극을 해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장신경이 피로해지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져서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버터 같은 경우에는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소화 방식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성이 없습니다. 막 약처럼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해로운 게 아니고 몸의 리듬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지방들은 혈당 자극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인슐린 저항성, 혈당이 막 오를 때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고장이 나요. 혈당이 아무리 높아져도 이제 인슐린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안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 탄단지 중에 이런 좋은 지방들을 먹어주시면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질 않으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버터 레몬티, 버터 소금차, 버터 커피 이 루틴은 누구에게나 시도를 해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지방간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사실 이 직관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버터 한 조각 정도는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이나 빵, 과자 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이에요. 버터 한 조각 정도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담즙이라는 건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간에서 해독을 해서 나쁜 독소들이 모였으면 그걸 흘려보내서 내보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을 먹어야 지방이 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리는 이 포화지방의 버터는 담즙 흐름을 바로 즉시 켜주기 때문에 지방간 완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막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리뷰 논문에서도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담즙산 대상 이상이 있을 경우 지방간이나 대사 질환이랑 직결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간이 왜 생겼을까요?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인슐린 스파이크예요. 그래서 내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혈당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보시고 끊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지방은 오히려 담즙을 잘 분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방간 이야기가 나와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버터도 깨끗한 걸로 잘 골라주셔야 돼요. 첨가물 가득하고 가둬져서 키운 소에서 나온 버터는 오히려 그냥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영양 성분표 뒤에 보셔가지고 유크림, 젖산, 소금 정도만 있는 걸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목초 먹고 자란 소인지 이런 마크들이 있어요. Pastured Lace라는 이런 마크나 Grass-fed 이런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버터 골라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만들어둔 게 있어서 아래 고정 댓글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들 있죠. 비타민 D나 A, K 뭐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다 챙겨 먹는데 사실 이거 지용성이기 때문에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고 해도 담즙이 나오질 않으면
때문에 흡수가 안 되니까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든 변비든 문제는 이 지방 자체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고 담즙이 잘 나오는 그런 몸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D는 면역이랑 염증을 막아주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항상 우울하고 감기도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즙을 깨워주는 루틴을 하게 되면 변비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용성 비타민들이 흡수가 잘 되니까 몸의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겠죠. 이게 전부 다 같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높아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세포막을 형성을 하고 성호르몬, 지방을 분해하는 이 담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 몸에서, 이 간에서 특히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면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필요 없고 쓸데없고 몸에 안 좋은 거를 우리 몸이 만들어내진 않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먹는 것에서 올라가는 식이 콜레스테롤이랑 혈중 콜레스테롤이 연관이 없다는 연구가 있어요. 먹는 지방이 없다고 해서 몸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은 수리공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걸 고치러 콜레스테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뭔가 염증이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만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염증 수치 있죠. 염증 수치가 같이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염증 수치에 문제가 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염증이 있네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생활 습관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먼저 끊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딱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장난, 자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동 운동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 그리고 담즙, 장운동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막혀있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걸 켜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방법이 버터, 레몬, 소금 이 루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지방식이를 고집하는 만년 다이어터였기 때문에 변비랑 설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뭐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유산균, 식이섬유, 물 2리터 먹기, 많이 걷기 정말 많이 해보고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비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피부 트러블들, 살이 잘 안 빠지는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심정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여드름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평생을 이렇게 여드름을 앓고 살았거든요. 이 피부과를 다니면서 여드름 압출하고 레이저하고 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장 문제인지 몰랐던 거예요. 또 이게 피부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싶어서 정말 한동안 미친 듯이 이 변비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시도해봤어요. 몸에 직접. 병원 가도 해결도 안 되고 유튜브 봐도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이 위산, 담즙, 간이랑 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발생했을까? 무조건 이 증상만을 누르려고 했지 이 원인들을 제거를 안 하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구나를 뭔가 딱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저지방식이를 오래 하고 샐러드만 많이 먹고 내 몸에 필요한 이 지방은 하나도 안 먹고 있었구나. 담즙이랑 위산이 약해지는 습관만 했었구나. 이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이 정말 작은 것 같아도 내 몸에는 큰 신호이거든요. 왜냐면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몸이 잊어버렸던 신호들을 조금만 깨워주면 서서히 진전이 되기 시작하니까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후기를 남겨주고 계시죠. 구독해 두시면 고통스럽지 않고 똑똑한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세요. 버터 중에서도 이런 기버터랑 그냥 버터가 있어요. 이 차이점은 여드름이나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이러신 분들은 유당이나 이 소화하기 어려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기버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런 목초 일반 버터에도 아주 극소량의 유당이랑 카제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버터 대신 기버터를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어떤 기버터나 버터 골라야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버터 추천한 영상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